우리가 야 이거 점수가 어때? 라고 생각해. 얘는 몇 점이야? 너 좀 점수는 몇 점이야?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지금 마음 습관은 어떻지?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아이랑 관계할 수 있고 별쌤의 소개를 한번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보고 좀 얘기하면 되는 네, 거죠. 저랑 네, 저는 공간별 교육 컨설팅 연구소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만나고 부모님들도 잘 만날까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부모님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 스스로 공부해보겠다며 2년간 공간별을 다닌 아이가 그만두었는데 너무 잘된 일이라고 네, 축하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문득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음, 공간별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공간별은 학습의 영역에서나 관계의 영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쩌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좀 꿈의 경지일 수도 있는데 자발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립이라는 지점을 부모와 교사로서 정말 바랄 것 같아요. 네, 물론 쉽진 않지만 우리 공간별의 브랜드는 아이들이 공간별의 컨텐츠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별의 교육 서비스를 또 공간별의 교육 과정을 아이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뭔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나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좀 자립심, 성취감, 자발성 이런 자신감을 키우도록 돕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별쌤께서 공간별은 부모와 아이의 내면 소통 방식을 음, 바꾸는 교육이다 네,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내면 소통이 뭘까 이런 음,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공간별의 교육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공간별이 뭐 하는 회사야?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데 어쩌면 20년 내내 고민을 해오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시대에서 대중적이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저희들이 통용될 때가 있잖아요. 뭐 웰빙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최근에 김조한 교수님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이어서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거기서 교육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어떤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심리 그리고 신경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서 내면 소통이라는 그 책 제목과 거기에 설명이 지금 시대에 별쌤이 지향하는 교육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를 주고받는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인터뷰가 난 좀 어색한데 괜찮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내지는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근데 아이 스스로가 삶은 선물이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고 이 주변과 세상은 나를 다 돕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라는 그런 깊은 생각, 그런 내면 소통 방식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아마 행복하고 탁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다가 좀 시험을 잘 못 봤어. 아, 괜찮아. 내가 더 해볼 수 있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내면 소통이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 점수도 90점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두 개, 세 개 틀린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던 것은 그 아이의 내면 소통 방식은 평상시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한 친구였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난 100점도 못 받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애들은 하는데 나는 공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오히려 스스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내면 소통 방식들.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고 할 때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내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또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 대화하는 방식,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어쩌면 이런 예전에는 우리가 인성이라고도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적, 외적인 태도를 저는 다 내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좀 사실 드려도 될지 다 모르겠는데 들어도 되죠.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현재 무엇이라고 교육의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음, 저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되게 유명하신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사회학자셨나 하여튼 어떤 선생님의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미 폭력 상태다.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기본적으로 그냥 경쟁을 너무 부추기고 있는 경쟁 위주의 수능 위주의 그리고 학력 위주의 그냥 좋은 점수, 좋은 대학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이고 구조적인 폭력 상태인데 우리가 말하는 대가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든 뭐 제빵을 하든 요리 어떤 분야에서 그 기술을 깊게 연마하게 되면 되게 자기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술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인격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뭔가 기술 하나를 배운다라는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공부라는 걸 배우건 공부라는 기술 혹은 아이가 어떤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발레를 배우든 댄스를 배우든 뭔가를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그 배움 자체의 재미 그 배움 자체의 성취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장하게 하고 자기 성찰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저는 지향하고 싶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반대되고 있는 게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 네. 이 구조적으로 지금 바꿀 수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별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이런 진솔한 가치를 전달할 때 대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우리가 뭐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기하자라던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던가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잘 맞닿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감성지능 교육이나 우리가 열린 교육을 하자고 해서 때때로 뭐 그럼 뭐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내지는 그냥 감정이 중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그 기술에 연마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자기 조절도 있어야겠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교육으로 만들어져오고 많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시스템화 되어 온 현 시스템의 또 장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재밌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토론 교육을 하거나 리더십 캠프를 할 때 학교에서 시험은 없어져야 한다, 찬성, 반대를 했을 때 반대인 아이들이 항상 늘 많아요.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제가 단순하게만 봐도 한 60, 70%는 학교에서 시험은 없어지면 안 돼, 필요해 라고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현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 또 절제와 배움과 또 뭐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챙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공동체, 좋은 가치관, 또 진짜 건강한 어떤 생태계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나 모순적인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향하는 진짜 공부,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기 성찰과 배움을 위한 그런 공부와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동체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또 뭐 또 수능이라는 시스템,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그 대학이라는 분위기가 있고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그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해체되고 있는 가치도 있고 그 현재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같이 잘 챙겨가면서 물론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탁월함을 추구해가고 탁월한 교육 서비스, 진솔한 교육 서비스를 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하튼 부모님들이 믿고 맡겨주셨고요 지금까지. 제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약간 네. 질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질문 다 너무 좋습니다. 공감별을 이제 경험한 친구들은 더 잘 산다고 할 수 있나? 네. 이제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쵸. 그거를, 하여튼 저희 컨텐츠를 경험해서 큰 아이들이,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는 피드백을 두루두루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구조학습법 배웠던 게 대학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논문 써보니까 선생님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나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죠. 제가 알기로는 발도르프 교육이 전 세계적인 대안학교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탁월한 교육 사상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지금 우리나라에도 발도르프를 뭔가 좀 창의 교육, 예술 교육, 이런 교육으로 되게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논문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지만 시대를 거슬러서 하는 그 종적 연구라고 하나요? 생적 연구가 아니라 결국은 그 발도르프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그런 추적 조사 논문을 썼을 때 발도르프 학교 출신 아이들이 독일의 일반 학교 출신 아이들보다 따져봤더니 훨씬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에서나 심리적으로나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런 논문들이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도 또 발도르프 교육 관련된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나 그 발도르프의 어떤 그런 감성들, 발도르프 교육도 교육은 예술이다, 교육은 치료다 이런 어떤 접근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감성지능 교육인데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걸 논문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해서 아마 결국 해내는 아이는 정서 지능이 다르다 이런 책도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영재 학급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육 선진국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 논문과 학문을 통해서 정말로 미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탁월한 교육은 사회 정서 학습이다. 지금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이다. 아니면 그 키워드가 그 감성지능 교육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수조 원의 예산과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삶을 먼저 살아보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저희 어른들 세대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한마디로 마음 근력이 행복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가 마음 근력이 행복하고 탁월한 아이가 그 표현을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내면 소통 방식이 건강한 아이가 뇌와 몸과 마음과 회복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저희가 표현 이런 아이들이 결국 사회 정서 지능이 높은 친구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를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는 교육의 기조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건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공교육 기관에서도 이제는 이런 어떤 교육들을 계속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감성지능, 내면소통 이런 단어를 쓰건 안 쓰건 제가 해왔던 건 아이들과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 진솔하게 만나고 아이들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야 이거 점수가 어때? 라고 생각해 얘 몇 점이야? 너 좀 점수는 몇 점이야?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지금 마음 습관은 어떻지?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아이랑 관계할 수 있고 그 아이랑 공부를 하건 꿈을 찾아가건 관계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건 어떤 이런 관점과 언어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공감하고 요즘 시대의 언어와 교육학적 토대와 심리적 토대를 또 저희도 계속 배워가면서 또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 맞게 문화에 맞게끔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별의 교육 서비스를 만나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공감별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 다를 것이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